저도 과거에 주식으로 수십억을 벌어보기도 했고 선물 옵션에서 깡통 차고 빚만 30억이 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업 트레이더로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위기를 극복했던 노하우들을 여러분께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식을 재미삼아서 취미로 한다는 분은 없겠죠.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손실만 나는 분들은 결국 주식은 도박이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시전하면서 주식판을 떠나는 분들, 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래도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가 잘 안 된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시장에 남아있고 이렇게 영상을 찾아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주식으로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과연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자,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당연한 소리를 장난하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주식으로 물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을 때입니다. 인간은 시각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매수하면 주가가 빠지고 참다 손절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나타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차트를 보죠.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두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 그룹의 두뇌인 포스코 DX가 2차 전지 열풍과 함께 올해만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모멘텀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차트 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었던 자리가 보이시나요? 당연히 지나고 나면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다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매매 기법이라는 게 얼마나 쓰레기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트 강의를 보면 21선이 생명선이라고 배웠는데요. 21선 돌파할 때 매수하고 지지되면 홀딩, 이탈되면 매도 자리라고 배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공했던 자리와 실패했던 자리가 모두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파란 굵은 이평선이 21선입니다. 강한 거래량과 함께 21선을 상향 돌파했지만 주가가 다시 21선 하향 이탈했죠. 물론 장기 이평선인 224일선도 함께 돌파를 했지만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매수한 투자자가 2달 동안 보유를 했다면 그건 단기 투자자가 아닐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매수 자리는 실패한 자리로 봐야겠고요. 강한 거래량과 함께 21선을 다시 돌파를 해냈는데 단기간에 수익 낼 만한 구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때는 성공이죠. 반면에 그 뒤로는 21선을 상승 돌파했다, 하향 돌파했다, 다시 상승 돌파했다, 매수 시점과 손절 시점이 계속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21선이 이탈된 구간에서 손절한 투자자는 매매 기법은 지켰지만 계좌 손실은 지키지 못했죠. 5일선, 골든크로스, 엘리어트 파동 이론, 지지와 저항, 신고가 매매 기법, 모든 기법들이 적용이 가능하지만 맞는 종목도 있고 맞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매매 기법이 맞지 않았던 종목이 다시 맞기도 하고요. 맞았던 종목이 다시 맞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오토에버 한 종목 차트만 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 차트 보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본인만의 매매 기법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매매 기법은 대형주에는 안 맞아, 급등주에서만 맞아, 이탈이 되긴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기다려도 돼, 이런 합리화를 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잘 만나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과 8월에는 상승하고 밀리고 상승하고 밀렸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주가가 딱 하루만 쉬고 다시 급등이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현대차에서 연말에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영상도 있는데 단순히 뉴스가 나왔네 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기대감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는 바로 기대감입니다. 초전도 물질이 진짜 나온다면 전기 충전도 없이 무한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고대역 메모리 칩인 HBM에 대한 기대감. 한미반도체나 수많은 반도체 종목들의 신고가를 만들었죠.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올해 5배가 올랐는데 올 예상 실적을 보시면
실적은 매출이 반토막 납니다. 시가총액이 5조 원이 넘는 종목이 1년 매출액이 1,800억 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도 400억으로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하죠. 이것이 기대감이 가지는 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상한가 수준인 6%나 급등하기도 했죠. 바이오 종목들은 FDA 이름만 들어가도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게임주들은 신작이 출시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합니다. 당연히 실적도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라는 게 주가를 상승을 시키게 되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는데 게임이 출시되는 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재료 소멸이고요.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은 차트에서 거래량과 바로 변동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차트의 본질이라는 것도 기대감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매 기법만 가지고서는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없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보면요.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싸게 밀리는 구간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매물 소화가 됐던 개미 털기가 됐던 시장이 급락을 해서 하락을 했던 기대감이라는 게 남아있다면 주가는 조정 이후에 더 강한 2파, 3파의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를 노려야 하는가? 사실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1년 동안 꾸준히 소액으로 변동성에 대한 근육을 키우면서 시장에서 살아있는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검색식 찾아다니고 무슨 기법들 찾아다녀봐야 헛공부입니다. 허송세월이에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매일매일 상한가나 1,000만주 이상 강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한 종목들의 상승 이유를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이슈로 종목이 올랐을 때 이게 하루짜리인지 1시간짜리인지 아니면 세상을 바꿀 만한 강한 이슈인지 지속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소멸되거나 악재가 나온 게 아닌데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 하락 변동성을 즐기면 됩니다. 바로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기대감이 약해지지만 소멸이 되지 않는 상황. 하락하는 음봉에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슬슬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면 되는 것입니다. 꼭 어떤 이평선이나 지지나 저항선에서 수학 공식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대감이 살아있나? 혹시 재료 소멸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눈을 기르신다면 차트는 그냥 거들 뿐입니다. 진짜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책에는 차트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차트에서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대감이라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보이고 주가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너도 나도 팔자로 도망칠 때 매수 급소가 보이기도 하고요. 첫 상한가에 따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기대감이라는 걸 깨우치기만 하면 매매 기법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굳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 정도면 싸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기 때문에 모든 매매 기법은 이런 원리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대감이 드러나는 강한 상승이 있어야 조정 구간을 노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소외주라고 보고요. 기대감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원하는 조정 구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의 박앤세일 구간을 안 주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매매할 종목은 널렸으니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가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버는 것이고 기대감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왜 주가가 강한 상승 이후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매수 급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굳이 매매 기법이나 차트에만 연연할 필요가 없어지는 통찰의 단계로 들어가실 수 있으실 것이고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성투하세요. 응원합니다.